네, 수요일장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주제는요. 본격적으로 도래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살펴보는 관전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영 캐스터의 브리핑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 근시안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원시안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복원력을 확보하고 2,500선 돌파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바로 내일이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두 섹터 대장들의 1분기 실적, 지금 바로 이슈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 영업이익 약 7조 원을 넘어설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6조 6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실적이 확인이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매출은 무려 약 40%가량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 약 140%가량 치솟게 됩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2018년도 실적도 가볍게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하게 될 텐데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들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1분기 예상 매출액이 17조 2천억 원, 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인데요. SK하이닉스의 이번 1분기 호실적은 단연코 HBM 덕분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와 끈끈하게 협력하면서 독보적 1위를 달린 덕분에 이번 역시도 호실적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증권사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을 올려잡으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과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동일한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는 했지만 단기 매수 기회나 실적의 가시성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동일하게 3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HB의 모멘텀에 힘입어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일 또 실적을 공개하는 대표 기업이죠. 바로 현대차의 실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기준 판매 호조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은 4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약 6.4%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이로써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매출을 또 한 번 더 뛰어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현대차의 지난해 분기별 실적입니다. 먼저 지난해 현대차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40조 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46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조금 편차가 있는 모습이죠. 지난해 2분기 기준 4조 원대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앞자리를 바꾸더니 직전 분기 기준 2조 8천억 원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3조 5천억을 기록하며 선방할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1분기 선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효과가 본격화될 거란 우려에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목표가를 낮춰잡는 모습입니다. LS증권부터 신한투자증권, KB 그리고 대신증권까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관세 효과 그리고 충격이란 키워드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나타나면서 공급망 교란 우려에 충격이 클 거라는 평가에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걱정 속에서 다행인 점은 현지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현지 생산 조기 확대로 관세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코로나19 때를 비춰봤을 때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수급난을 빠르게 수습한 전력이 있어서 이번 관세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일 발표되는 유수의 기업 중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브리핑 또 구체적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내일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지금 호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7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시장에서는 이미 7조 원 이상, 즉 7.3조 원에서 7.5조 원까지도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7조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웬만하면 7.3조 원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인데 주가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워낙에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 이런 것들, 즉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워낙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실적이 살짝 좀 미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향후 들어서 이제는 5세대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등등 지금에 나오는 실적보다는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 우려감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어떤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회사가 제시를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도 좀 궁금한데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이어질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연말쯤에 또 6세대 HBM4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늘은 CXL 2.0 기반해서 DDR5가 고객사 인증을 또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내일 또 이제 컨콜 내용이 나오면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내일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고객 인증을 했다는 이 소식이 데이터 센터 및 AI 서버 시장에서 이 기술적 리더십을 또 인정받고 또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 발표에서는 이 고객사의 이름이 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좀 거론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일전에 하이닉스의 HBM3E를 채택한 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CXL 인증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AI 인프라 메모리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 주신 대로 연말에 이 6세대 HM4 양산을 시작을 한다면 이 기존 HBM3E보다도 훨씬 더 대역폭이 월등하게 커지고 또 차세대 메모리로서도 앞으로 AI나 AT 서버의 핵심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SK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이런 실적 반등이 아니라 AI 시대의 메모리 구조 자체를 선도하는 이 기술력과 속도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생태계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나올 실적보다 또 어떤 기술로 시장을 리딩하고 선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D램 부문 관련해서 1위 석권 확실하다라는 타이틀을 보고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한미 반도체와 TC 본더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과 추가적으로 또 손을 잡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생태계에서 좀 변화가 생길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듀얼 밴드워를 원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TC 본더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진짜 TC 본더가 있다라고 해서 한미 반도체에 TC 본더 장비가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만큼의 품질을 가진 HBM을 뚝딱 만들어낼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하이닉스의 어떤 과점의 구도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간만 좀 지나게 되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빠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시장의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빨리 더 앞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의 어떤 하이닉스 중심의 HBM 구도는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이 뭐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시장의 재편보다는 당분간 이러한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윤희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가 이런 한미 반도체와 지금 TC 본더 공급 계약을 놓고 계속해서 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 이슈인데요. 이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또 즉 HBM의 이 패키징 공정의 핵심 장비로 AI 반도체 생산에서 빠질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 단가로 지금 협상을 좀 두면서 입장 차이를 계속해서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물량 조정과 또 장비 내재화 가능성을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단순한 공급 계약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밸류체인 재편 가능성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질문 주신 대로 한미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갈등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생산 속도라든지 설비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한미 반도체 역시 매출 비중에서는 큰 고객사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 쌍방의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로 다만 하이닉스는 이미 복수 벤더 확보라든지 자체 장비 테스트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양산 안정성에서 선도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 실적에는 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이슈보다는 AI 반도체의 생태계 안에서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이런 파트너십 구조로 어떻게 재편이 좀 될지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글쎄요, 지금 한미 반도체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이 갈등의 고리를 잘 풀어가면 좋을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4월 22일 날 있을 IR을 또 5월 15일로 한미 반도체가 옮긴 만큼 추후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미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이어질 텐데 오늘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완화적인 관세 발언으로 그동안 악영향을 받았던 수출주, 이 반도체가 오늘 또 반등의 고개를 들어줬거든요.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느낌은 역시나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사준다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아직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있지 않죠. 결국 국제 시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안 사주냐고 하시는데 이게 외국인 국제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에 지금 위아래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지금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아직까지 현물로 외국인들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싸고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지만은 일단은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미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일단 갔다가 간만 보고 왔고요. 워낙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협상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거의 뭐 이거는 뭐 밀어붙이기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협상을 가서 하다가 그냥 다 내어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결정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좀 확인하고 여러분 좀 포트폴리오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들이 2분기에는 반대로 쇼크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관세가 이슈가 지금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서프, 2분기 쇼크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좀 이번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현대차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 기대감은 만연해 있지만 이 관세라는 큰 무게감을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되거든요. 윤희선 차장님, 내일 실적 일단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단 현대차는 내일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25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가운데 성장세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 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이제 3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7조 8천억 원,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를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으로 좀 갖는 이 포인트에는 올해 1분기엔 국내외로 판매 호조와 또 우호적인 원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고부가 가치 차종의 확대라든지 미국 시장 중심의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이 굉장히 견고하였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가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유럽 시장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 차종이 좀 고르게 판매가 되면서 이 글로벌 판매 믹스 개선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국내 1, 2 업체인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의 25%의 이런 자동차 관세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등 오히려 실적을 좀 방어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현지 재고로 대응을 한 결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 2분기부터는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선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재고량 2, 3개월 내 소진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관세 효과 본격화된다면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되려 근데 이러한 혼란이 현대차의 공급망 관리 능력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매수를 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살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윤희선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분기 실적이 이제 문제입니다.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아갈 건지 영업이익만 1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김성훈 이사님은 전반적인 현대차의 흐름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가 영업이익이 1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뜻은 전체 시장이 그런 우려감을 현재 가격에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좀 HEV 중심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를 좀 워낙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새로 부임한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관세와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율 효과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센티브도 많이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현대차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이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은 다른 업체들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덜 깨진다라면은 글로벌 플레이들은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살까요? 바로 현대차를 오히려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시장의 가격에 충분히 선반영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을 잘 견뎌내는 업체들이 3, 4분기 때 상당히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타격에서 얼마나 저력을 발휘하는지 각 기업들의 한번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전기차 캐즘이 좀 장기화되면서 하이브리드카로 이제 소비자들이 눈을 많이 돌리면서 하이브리드카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매출 급 부상처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네,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로 좀 많이 쓰는데요. 이 초기 수요층이 이제 포화된 이후에 대중 확산 전까지 수요가 주춤하는 이런 정체 구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전기차 가격 부담이라든지 주행거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망설이는 이런 구간이 길어지면서 말씀 주신 대로 다시금 하이브리드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하이브리드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63.7%가 증가를 했고 최근에는 SUV라든지 세단이라든지 다양한 차종에서 이 고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캐즘 구간의 수요 공백을 하이브리드로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이 높고 생산 대응이 더욱더 유연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익률 방어와 또 시장 점유율 방어 확대를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구간이 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지금이 되려 하이브리드 현대차에게는 중요한 전략적인 매출처이자 글로벌 수요 변동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스윙카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현대차의 실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는 현대차가 어떤 성장 모멘텀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충분히 싸고요.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캐시를 창출하는 기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게 된다라면은 많은 질문들이 로보틱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옵티머스 봇을 갖다가 올 연말에 1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2030년도까지 연간 10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결국은 현대차 역시도 그에 대응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생산을 해서 도요타에도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미 투입이 되어 있죠. 현대차의 어떤 미국 공장에도 상당 부분이 이제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현대차도 로봇 업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정말 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모멘텀까지 현대차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윤희선 사장님의 투자 전략은요? 현대차 네, 말씀하시는 현대차 거죠? 투자 전략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적 실적 선방 이후에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증권사에서 하향 레포트를 낼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세 변수 또 내수 둔화, 전기차 수요 정체라는 이런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여전히 현대차는 펀더멘털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2분기는 관세 불확실성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화, 하이브리드 전환과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런 우상향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대차 이런 단기 리스크 속에서는 되려 매수의 기회가 있다. 중장기 AI, 친환경차, 생태계 제조 강자와 함께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분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윤인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